안녕하세요. 바로 매일 먹었더니 살이 빠졌다는 놀라운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운동은 힘들고 굶는 것도 지치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맛있게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기적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8가지 음식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인증한 다이어트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이 음식들의 과학적인 원리도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귀리, 오트밀이에요. 요즘 다이어트 브이로그나 챌린지 콘텐츠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음식이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두세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오트밀을 먹으면 훨씬 오래 배가 부른 느낌이 지속돼요. 이게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소화를 천천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까지 간식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효과는 혈당 급상승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금세 배가 고파지는데,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고 지방 축적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한 달 동안 아침을 오트밀로 바꾼 분들을 보면 평균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는 후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 하면 달콤하니까 살이 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고구마의 GI 지수는 생각보다 낮아요. GI 지수가 뭐냐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고구마는 흰 쌀밥보다도 GI 지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고구마가 훨씬 다이어트에 유리한 거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크게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매일 고구마만 먹고 한 달 살기 챌린지를 한 유튜버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7kg이나 빠졌어요.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고구마의 다이어트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고구마는 또 비타민 O와 칼륨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도 보충해줘요. 특히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해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거든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는데 칼로리는 7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아침에 계란 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4분의 1 정도를 섭취할 수 있어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도 떨어져서 요요 현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계란을 아침 대체식으로 먹으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평소에 토스트나 시리얼로 아침을 먹던 분들이 계란으로 바꾸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계란에는 또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방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는 닭가슴살이에요. 이건 다이어트 음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워낙 유명해서 이제는 너무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만큼 효과가 검증된 음식이기도 해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으면서 지방은 거의 없어요. 칼로리도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매일 닭가슴살만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제로 한 달 동안 매일 닭가슴살만 먹은 분의 후기를 보면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몸의 라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해요. 특히 어깨와 팔 라인이 탄탄해지고 뱃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닭가슴살의 또 다른 장점은 단백질 열 효과예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실제로는 더 적은 칼로리가 몸에 저장되는 거죠. 다만 닭가슴살만 계속 먹으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요리법을 다양하게 해서 먹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양배추 100g에 25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섬유질은 정말 풍부해요. 이 섬유질이 위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크게 높여줘요. 그래서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거죠. 양배추 다이어트는 이미 검증된 키워드예요. 실제로 양배추를 매일 먹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한 달에 5kg에서 7kg까지 빠졌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양배추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양배추의 비타민C가 이를 보완해줘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염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삶아서 먹어도 되는데 생으로 먹으면 씹는 운동 효과도 있어서 더 좋아요. 여섯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죠.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쉽고 부담이 적어요. 두부 100g에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는데 칼로리는 70칼로리 정도예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이게 다이어트 중에 생기기 쉬운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밥 대신 두부로 한 달 챌린지를 한 분들을 보면 체중 감소와 함께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아요. 두부는 또 칼슘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보충해줘요. 그리고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어서 필수 지방산도 공급해주고요. 두부는 요리법이 다양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두부찌개, 두부 샐러드, 두부 스테이크 등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사과와 아보카도예요. 먼저 사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는 저칼로리 간식의 대표 주자예요. 사과 하나가 80칼로리에서 100칼로리 정도인데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천연 당분이에요. 다이어트 중에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인공 감미료나 과자 대신 사과를 먹으면 건강하게 단맛을 채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간식을 사과로 바꾼 분들은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고 해요. 아보카도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지방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높여주고 다른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줘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매일 먹은 분들은 살은 빠지고 피부는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릭 요거트 100g에 단백질이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유산균도 풍부해요.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 주는데 장 건강이 좋아지면 소화 흡수가 원활해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디저트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서 다이어트 중에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베리류나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를 매일 먹은 분들은 체중 감소와 함께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었다는 후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8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런 음식들이 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열량 밀도예요. 열량 밀도가 뭐냐면 같은 부피나 무게당 들어있는 칼로리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대부분 열량 밀도가 낮아요. 즉, 많이 먹어도 칼로리는 적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양배추 한 접시와 과자 한 봉지의 칼로리를 비교해보면
과자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거든요. 그런데 포만감은 양배추가 훨씬 높아요. 이게 바로 열량 밀도의 차이예요. 두 번째 원리는 단백질 열 효과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를 TEF, 즉 식품의 열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가장 높아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섭취한 칼로리의 5%에서 10% 정도만 소화에 사용되는데 단백질은 20%에서 30%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은 칼로리보다 실제로 몸에 저장되는 칼로리가 적어지는 거죠.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계란, 닭가슴살, 두부, 그릭 요거트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 혈당 조절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고 지방 축적도 줄어들어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귀리, 고구마, 양배추 같은 음식들이 그래요. 네 번째 원리는 장 건강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염증이 줄어들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돼요.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양배추, 사과, 그릭 요거트가 장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원푸드 챌린지예요. 한 가지 음식으로 한 끼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을 오트밀로만 먹는다든지 저녁을 양배추 샐러드로만 먹는다든지 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칼로리 계산이 쉽고 의지력을 덜 소모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유혹도 적고요. 하지만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끼만 대체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방법은 주식 대체 방법이에요. 밥이나 빵 대신에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밥 대신 고구마, 빵 대신 오트밀,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은 다른 반찬은 그대로 먹으면서도 전체 칼로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의 질을 높이면서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간식 대체 방법이에요. 과자나 빵 같은 간식 대신에 사과나 그릭 요거트를 먹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은 간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걸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각 음식별로 더 자세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귀리, 오트밀 활용법이에요. 오트밀은 그냥 우유나 물에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만들어 먹는 게 좋아요. 전날 밤에 오트밀을 우유나 두유에 불려놓고 베리류나 견과류를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쉽고 맛도 더 좋아요. 그리고 오트밀을 밥 대신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짭짤한 오트밀 죽을 만들어서 저녁 식사로 먹는 거죠. 야채와 함께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포만감도 높아요. 고구마 활용법도 다양해요. 그냥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도 좋지만 고구마를 잘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고구마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고구마 스무디는 고구마와 우유, 계피를 넣고 갈면 되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칩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얇게 썰어서 오븐에 구우면 바삭하고 맛있는 칩이 돼요. 계란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 계란말이 등등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계란찜은 야채를 많이 넣어서 만들면 영양도 균형 있고 칼로리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계란은 다른 음식과 조합해서 먹기도 좋아요. 양배추와 함께 계란 볶음을 만든다든지 두부와 함께 계란찜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죠. 닭가슴살은 조리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삶거나 구우면 퍽퍽해서 먹기 힘들거든요. 마리네이드를 해서 조리하거나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는 수비드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닭가슴살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서 먹는 것의 효과가 조금 달라요.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씹는 운동 효과도 있어요. 익혀서 먹으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쉬워져요. 양배추찜, 양배추볶음, 양배추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양배추를 다른 야채와 함께 끓여서 야채 수프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두부는 수분을 제거해서 먹는 게 포만감에 더 좋아요. 두부를 눌러서 수분을 빼고 팬에 구워서 먹으면 치즈 같은 식감이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로 라면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면 대신 두부를 넣고 끓이는 거죠. 칼로리는 확실히 줄이면서도 국물 요리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해요. 사과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게 좋아요. 씹는 운동 자체가 칼로리를 소모하고 포만감도 높여주거든요. 아보카도는 다른 음식과 조합해서 먹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스무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게 좋아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귀리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한 유튜버는 석 달 동안 아침을 오트밀로만 먹었는데 12kg이 빠졌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처음 일주일은 좀 밋밋했지만 다양한 토핑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매일 먹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견과류, 베리류, 바나나 등을 번갈아가며 넣어서 먹었다고 해요. 고구마 챌린지를 한 분은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한 달 동안 고구마와 물만 먹었는데 15kg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 추천하지는 않지만 고구마의 다이어트 효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죠. 그분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고구마만 먹는 건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식을 고구마로 바꾸는 정도는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다이어트 성공 사례도 정말 많아요. 한 분은 매일 아침에 계란 2개씩 먹고 다른 건 평소대로 먹었는데도 2달 만에 6kg이 빠졌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계란을 먹으면 오전 내내 배가 고프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점심도 적게 먹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 덕분에 근육량도 유지되면서 건강하게 살이 빠졌다고 해요. 닭가슴살로 다이어트한 분들의 후기도 정말 인상적이어요. 한 분은 석 달 동안 저녁을 닭가슴살 샐러드로만 먹었는데 17kg이 빠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체중만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의 라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이 탄탄해지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닭가슴살의 고단백질 효과예요. 양배추 다이어트 성공 사례는 정말 놀라워요. 한 분은 매일 저녁에 양배추 한 통을 삶아서 먹었는데 한 달 만에 8kg이 빠졌어요. 양배추 한 통이 대략 1kg 정도 되는데 칼로리는 200칼로리도 안 돼요. 그런데 포만감은 정말 크거든요. 그분은 양배추를 먹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배가 불렀다고 해요. 두부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아요. 밥 대신 두부로 바꾼 분은 2달 만에 9kg이 빠졌는데 특히 뱃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복부 지방 감소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두부를 먹으면서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로 간식을 대체한 분들도 꾸준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한 분은 오후 간식과 야식을 모두 사과로 바꿨는데 한 달 만에 3kg이 빠졌어요. 사과 하나가 대략 80칼로리에서 100칼로리 정도인데 기존에 먹던 과자나 빵의 칼로리와 비교하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아보카도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보카도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만 포만감이 워낙 크다 보니 전체적인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한 분은 매일 아침에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었는데 점심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점심을 거르게 되더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전체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한 거죠. 그릭 요거트는 디저트 대체용으로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서 먹으면 만족감이 크거든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한 달에 4kg이 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해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해요. 둘째,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소화 능력, 기초 대사율, 활동량, 나이, 성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고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셋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극단적인 방법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 계획 세우기예요. 미리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해 놓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오트밀 아침, 화요일은 계란찜 아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획해 놓는 거죠. 둘째, 식재료 미리 준비하기예요. 주말에 일주일치 식재료를 미리 손질해 놓으면 평일에 요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고,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 놓고, 계란은 삶아 놓고 이런 식으로요. 셋째, 조리 도구 활용하기예요. 에어프라이어나 스팀쿠커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기름 없이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특히 고구마나 닭가슴살 같은 음식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정말 맛있어요. 넷째, 맛의 변화 주기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이나 조리법을 바꾸면 다른 음식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도 어떤 날은 허브 마리네이드, 어떤 날은 간장 양념, 어떤 날은 카레 파우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다섯째, 식사 환경 만들기예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해서 대충 먹지 말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차려 먹으면 만족감이 훨씬 커져요. 시각적인 만족감도 포만감에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 소개한 8가지 음식 마이너스 귀리, 고구마, 계란, 닭가슴살, 양배추, 두부, 사과, 그릭 요거트는 모두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고 실제 경험으로도 입증된 다이어트 음식들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들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셔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이어트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